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원숭이띠의 운세를 인생의 총운 차원에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운세를 좀 미시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그 매달매달의 운세도 참고하면 우리가 좋고요. 또 오늘 다룰 이런 방법, 즉 인생 총운에서 그 원숭이띠의 운세를 좀 중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한 번씩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런 운세 전략을 또 중장기적으로 세우실 때 또 도움이 되니까요. 조감도를 보듯이 좀 대략적인 그런 인생 총운을 좀 살펴볼 텐데요. 동시에 좀 단순히 그 운세의 흐름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그 운세가 좀 상향으로 늘 좀 그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운이 막히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그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가장 좋게 또 운세의 통운의 방법을 할 수 있는, 즉 운이 막히지 않고 통하면서 항상 그 운기작용이 활발하게 그렇게 운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운세의 통운의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주로 92년 임신생부터 80년 경신생, 또 68년 무신생, 또 56년 병신생, 44년 갑신생 여러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니까요. 그 원숭이띠라고 한다면 태어난 생년 상관없이 자신의 운세로 또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동양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이 원숭이띠의 그 가장 큰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재다능한 그런 재주가 많은 아주 창의력이 발군인 그런 띠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. 이 원숭이띠는 어느 생년이나 또 상관없이 이런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또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. 새로운 일에 대한 그런 도전과 또 호기심이 아주 강하고요. 또 대개 원숭이띠들은 아주 그 겸손한 그런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. 초년운에서 그 부모의 육친운은 조금 약하게 시작을 하죠. 그러나 재주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후로는 아주 늘 분주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. 그 한 곳에 머무르는 그런 것보다는 좀 늘 변화를 추구하는, 또 옛 것보다는 늘 새로운 것을 늘 찾는 그런 굉장히 좀 창의적인 그런 띠라고 보셔야 되겠죠. 이런 특징은 결국 그 평생 운의 그런 전개에서 그대로 또 장점으로 운세 전개에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우리가 그 살면서 이런 말 자주 하는데요. 그 사람들 재주와 또 능력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. 사람들을 보면 그 일머리라고 하는, 좀 일이 좀 어떻게 그 대강 흘러가는지 아주 빨리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, 또 어떤 사람은 그 같은 일을 해도 좀 몸에 그것이 좀 잘 안 붙는 것처럼 일머리가 없어서 일을 효율성이 좀 높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. 지지의 그 원숭이띠에서도 우리가 암시가 되듯이 원숭이띠들은 그 일처리나 또 일머리가 아주 뛰어나다고 보셔야 됩니다. 한번 보면 또 바로 그 일을 똑같이 그 흉내를 내는 그런 아주 타고난 재주들이 원숭이띠들이 갖고 있는 거죠. 행동들이 좀 굼뜨지 않고 좀 빠릿빠릿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일을 좀 성과 있게 좀 잘 처리한다고 보셔야 되고요. 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가 좀 다른 동료라든지 경쟁자보다 항상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. 또 어떤 그 성과나 좀 영업의 실적이 그래서 항상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주와 또 그런 감을 태생적으로 좀 지니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원숭이띠의 이런 운세 전개의 특징 가운데 이런 탄력적인 또 운세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요. 대부분 그 원숭이띠들은 그 운이 약해서 또 침체식이라든지 운이 좀 뺏기는 그런 운세가 좀 찾아와도 그 이후에 바로 그 뺏긴 운세를 되찾는 그런 복원의 힘이 아주 강한 그런 복원 탄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결국 이런 면은 그 일거의 운기를 아주 상승운으로 복구시키는 그런 특징을 말하니까요. 아주 큰 장점으로 보셔야 되겠죠. 또 이런 특징은 그 운세의 상승기에도 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잘 나갈 때도 결국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. 원숭이띠들은 크게 그 탄력이 붙어서 크게 그 운기작용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운세가 그 상승할 때 크게 그 상승하거나 또 크게 문서를 잡는다든지 또 크게 그 금전운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. 원숭이띠들은 성격들이 직설적이죠. 순수하게 그 자기 감정을 좀 숨기지 않고 잘 드러내는 편들이 아주 많습니다. 이런 면 때문에 원숭이띠들은 부부관계나 또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좀 투명한 것을 아주 추구하는 또 그런 경향들이 아주 많은데요. 또 투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나 또 오만하거나 또 변덕이 심한 그런 사람들을 원숭이띠들은 아주 싫어하는 또 그런 특징들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. 원숭이띠들은 그 용모들이 수려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일찍 그 연애운이 찾아오기도 하고요. 원숭이띠들은 그 결혼운은 그래도 너무 이른 그런 혼사보다는 좀 늦게 할수록 결혼운이 아주 좋은 그런 띠 가운데 하나입니다.
다재다능이라는 그런 특징은 다른 띠보다 또 직업 운에서 또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장점으로 또 작용을 한다고 봐야죠. 초년에 제가 그 육친의 덕은 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부모 덕이 약하더라도 결국 자력으로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크게 그 운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또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. 원숭이띠 남자의 경우는 그래서 그 자력으로 또 입신 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관운에 또 몸을 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. 관운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이라든지 군인, 경찰, 검찰 이렇게 그 공직에서 또 자신의 운세를 풀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. 여성의 경우는 교직이라든지 또 예능 계통에서 크게 실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. 또 의학 분야라든지 외교 분야, 과학 분야도 아주 잘 맞는 그런 분야가 되고요. 순발력 있고 민첩한 띠가 되다 보니까 유행을 또 미리 감지하듯이 그 사회생활이나 또 직장생활에서 항상 그 대안을 갖고 일을 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. 대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. 항상 그 플랜 B를 동시에 또 미리 준비해서 위기에 좀 대처를 한다는 거죠. 위기라는 게 결국 그 자신을 둘러싼 그런 환경이나 또 사회적인 그런 변화의 시기에 자신을 좀 안정적으로 지키는 그런 전략이 동시에 또 된다는 거죠. 또 원숭이띠들이 그 다방면에 갖는 그들의 어떤 관심 또 지적인 호기심은 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또 지식이 그 풍부한 사람으로 또 보이게 만들어 주는데요. 원숭이띠들은 그 폭넓은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띠로 보시면 됩니다. 그 12지지의 원숭이가 그 실제로 또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또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운세 전개에서 또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셔야 되겠죠. 오행으로 살펴봐도 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. 원숭이띠들은 그 오행이 지지만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양기운의 금이 되는데요. 세상에 나온 그런 찬란한 보석으로 또 양기운의 금을 또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. 흔히 말하는 그 보검, 즉 보배로운 칼로 또 이해를 하셔도 또 마찬가지입니다. 숨어있는 그런 보석이 아닌 또 제대로 또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보석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. 땅속에 있는 그런 원석인 상태의 그런 보석이 아닌 이미 좀 멋지게 만들어진 그런 보석이라는 뜻이 되겠죠. 화려함이라든지 또 주위 속에서 돋보이는 그런 존재감 이런 것들도 실제 그 원숭이띠에게서 아주 잘 보이는 또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행의 시각에서 또 살펴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. 또 남자나 여자나 이 보석이나 또 화려한 것들이 아주 잘 맞는데요. 그 오행의 속성에서 또 살펴보면 또 성격적인 기질이 또 몇 가지 특징으로 또 압축이 됩니다. 깐깐함이라든지 차가움, 또 이지적인 그런 지적인 그런 면, 또 냉정함, 또 맺고 끊는 것이 아주 확실한 그런 성격적인 기질, 또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리고 걱정이나 고민이 생길 때 그 남자든 여자든 그 원숭이띠들은 명쾌하게 그 결론이나 또 입장 정리를 아주 과감하게 잘하는 그런 띠로 보시면 됩니다. 초년에 그 사람을 좀 일찍 만나서 좀 운이 막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자신의 재주와 또 사회적인 그런 친구에 아주 잘 맞는 그런 성격인 탓에 동년배들보다 빨리 그 경제적인 기반을 잡는 경우가 또 상대적으로 아주 많습니다. 예를 들어 그 비슷한 나이대에서 보면 내 집 마련의 그런 시기가 원숭이띠들은 비교적 좀 빠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중년부터 금전운은 타고났다고 보셔야 합니다. 금전운도 그 초년에는 좀 약하죠. 중년부터 생기는 그 금전운은 또 운도 아주 잘 따른다고 할 만큼 그 금전이 좀 막혀서 고생하는 그런 원숭이띠들은 별로 없습니다. 내 돈이든 또 내 돈이 아니어서 그 융통을 했건 원숭이띠들의 그 금전운은 좀 타고났다고 봐야 되겠죠. 그 부부운이나 또 애정운을 좀 살펴보면 그 원숭이띠들은 굉장히 그 자존심이 아주 강한 그런 띠 가운데 하나죠. 그 평생운 전개에서도 이런 특징들이 아주 잘 나타나는데요. 예를 들어 가정의 어떤 심각한 일이나 또 부부관계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또 배우자와 또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좀 냉랭한 그런 부부 사이가 있더라도 이 원숭이띠들은 집 밖으로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죠. 그래서 남들의 눈에는 늘 좀 부부금슬이 좋게 보이는 또 남들이 다 모르는 또 그런 마음속 외로움을 또 자신들은 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띠로도 보셔야 되는데요. 이만큼 그 원숭이띠들은 그 자신이나 또 가정의 어떤 약점을 절대로 그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. 원숭이띠들은 선천적으로 또 금전운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자신의 돈이 아니어도 그 돈의 융통을 아주 잘합니다. 바로 이것을 알고 또 주위에서 또 부탁을 또 누군가 하면 거절을 또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죠. 그래서 이것은 그 운세 전개의 총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
바로 통운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. 원숭이띠 여러분들이라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. 오행상 여기에서 금이라고 한다면 그 보석이면서 그것이 또 금은 보화의 그런 재물도 의미하니까요. 바로 또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이 경우 오행금이 그 재물운이라고 한다면 돈을 거래하고 또 누군가의 부탁으로 여러분들이 그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그것은 그 오행의 운기작용에서 살펴본다면 금기운이 아주 과하게 넘치는 걸 의미합니다. 금이 만난 그런 형국이 되니까 안 좋은 거죠. 이렇게 그 쇠와 쇠끼리 만나면 부딪혀서 소리가 난다는 거죠. 서로 그 상충이 되고 서로 자극이 되고 이건 결국 좋은 어떤 오행 상생의 모습은 물론 아닌데요. 이런 그 오행의 상극 관계가 되면 결국 운세 작용이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. 결국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항상 그 이런 돈 거래라든지 또 돈을 그 타인에게 빌려주는 이런 모든 일들은 자신의 재물 운수를 막게 하는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또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. 이런 방법은 결국 재물 운수가 지속 가능하게 항상 그 막히지 않고 흐를 수 있게 물 흐르듯이 흐를 수 있게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운세 전략이 동시에 된다는 거죠. 동시에 좋은 어떤 통운의 전략, 운이 통하는 그런 전략도 되는 거죠. 자손운은 그 남매를 두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. 아들은 그 집안의 그 명예를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이 많고요. 또 딸은 그 큰 재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아주 많은 띠 가운데 하나입니다. 원숭이 띠들은 그 자녀운에 아주 좋은 편에 속하는 띠로 보시면 됩니다. 원숭이 띠들이 그 재주와 재능이 많다는 것은 결국 일찍 그런 것으로 풀면서 또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어떤 성장 과정을 좀 원숭이 띠 그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잘 챙겨주는 그런 환경은 아닌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숭이 띠 부모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그 자녀들의 어떤 성장 시기라든지 자녀들의 어떤 중요한 그런 성장 시기에 부모가 바쁜 그런 이유로 다 챙겨줄 그런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자녀들이 아주 번듯하게 아주 잘 성장해 준 경우가 이 원숭이 띠들은 아주 많다는 것이 이 특징 가운데 또 특징이 됩니다. 재주나 재능 또 기능이 몸에 밴 이런 원숭이 띠들은 기계적인 그런 습득 능력도 아주 좋죠. 예를 들어 몸치라든지 기계치들이 아니란 이야기죠. 운전 같은 것을 좀 예를 들어 본다면 그 기능 같은 것도 그래서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아주 좀 능란하다고 보셔야 됩니다. 운전을 좀 예를 들면 그 원숭이띠 그 남자나 또 여자는 그 운전도 아주 잘하는데요. 이 선천적인 그런 기능적인 그런 특징들 때문입니다. 그리고 오행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차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금과 불을 의미하는데요. 이 두 가지 오행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. 불에 의해서 또 금이 녹기 때문에 오행상 서로 상극인 그 두 가지 상극의 오행이 바로 이 차에는 들어 있는데요. 결국 하나의 오행이 아닌 두 개의 오행이 존재를 하고 그 두 개의 오행이 서로 상생관계면 좋은데 그 상극의 오행끼리 바로 이 차라고 하는 것에는 들어있다는 거죠. 이런 오행적인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결국 차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화약 같은 그런 오행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지지만 또 살펴본다면 원숭이 띠는 또 오행이 금이 되죠. 이럴 땐 그 상극 오행이 되니까요. 원숭이 띠들은 그 과속을 하거나 또 무리한 어떤 운전은 항상 또 주의를 하시면 좋겠죠. 원숭이 띠의 그 평생 금전운을 좀 살펴보면 그 재테크 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금전운을 확보한 상태로 보셔야 되고요. 금전운이 막히지 않고 늘 좀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통운의 방법으로 쇠가 좀 소리나지 않게 전부 그 포용을 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오행 토를 지지로 갖는 진술충미라고 하는 그런 해가 되면 또 현금 투자라든지 또 부동산 투자 아주 좋죠. 그래서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꼭 이 점도 또 기억을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. 이 경우 그 지지의 오행 그 상생과 또 균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좋은 그런 오행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또 재물운수가 크게 그 터질 가능성이 아주 많죠. 여기에서 그 진술 충미라고 한다면 용띠해, 개띠해, 소띠해, 또 양띠해가 되면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크게 문서 잡는 그런 운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. 통운이라고 하는 즉 운이 막히지 않고 통하는 그런 방법으로 두 가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들 해주시고요. 하나는 그 말씀드린 대로 오행상 그 돈을 빌려주는 그런 오행상 서로 부딪히는 서로 상극이 되는 그런 일들은 좀 피하시면 좋고요. 또 운전하실 때 그 오행상 또 항상 그 방어 운전하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겠죠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간단히 타고난 재주로 또 스스로의 손으로 큰 재물을 만들어가는 원숭이띠들의 인생 총운을 살펴봤습니다. 동시에 또 인생 통운의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.
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운세 예측대로 크게 그 재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아주 멋진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